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도형기 가족 공동체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 9월 19일 날 결혼을 해서 우리 여기는 큰딸 도현미를 하고 조금 전에 있었던 아들 도진석 군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일본으로 동경대학 유학 갔다가 결혼을 87년도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일본 유학을 가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처음에 유장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해 주시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이 교수님하고 또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해서 조금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1987년 9월 19일 날 결혼한 그 사진이고요. 우리 볼 때 이 아기가 지금 이제 아이를 둘 둔 우리 큰딸 현미 양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집사람이고요. 우리 큰딸인데 이 당시 1988년도 10월 달에 그 아이고요. 이 아저씨가 엄청 젊어 보이는데 이 당시 젊었겠죠. 접니다. 1988년도니까 뭐 꽤 오래됐겠죠. 여기 일본 어린이집에서 다니던 우리 큰딸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큰딸 사진이고요. 저도 옛날에 뭐 지금은 좀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나름 좀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보고요. 여기 아까 잠시 있었던 우리 아들 도진석 군인데 여기가 아마 그 지금 셋째 지금 부산에서 근무하고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셋째 참미일지 싶어요. 여기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다녔고 유치원 다녔던 그 큰딸과 아들입니다. 이것도 96년도에 한동대에 오고 난 뒤에 아마 이때 차를 처음 탔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이거 놀아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이거 제가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고 여기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샘플링 했던 그런 시를 잠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셋째 아이 도참미고요. 여기가 넷째, 조금 사진이 근데 넷째 아이 도찬양입니다. 찬양이고, 아까 도찬양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여기는 하나뿐인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여기가 조금 전에 소녀, 우리 소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영어 공부를 하면 좀 상당히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이제 지민이, 엄지민 두 외손녀, 외손자 2명이고요. 당연사유와 이제 외손자, 외손녀, 도진석 아들, 도참미, 도찬양. 저는 머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머슴을 잘 해야 제가 내년에 이겼습니다만 내년에 퇴임 같은데 저도 이제 57년생이라서 내년 되면 타이어를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먼저 이게 아주 존 그레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된 1995년도, 97년도에 책인데요. 이것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주례를 한 15번 정도 썼어요. 그때 신혼부부에게
이제 주례사를 한 적이 이제 한 5분에 7분 사이 하는데, 그때에 제가 이 책을 신혼여행 가서 책을 좀 읽어봐라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자녀 교육, 뭐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친절 이야기, 100백일은 99가 아니고 0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요건 책이 안 냅니다만 어쨌든 이런 책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보통 얘기하기를, 뭐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하지만 여성들은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막상 살고 나면 그리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뭐 호르몬 구조도 다르지만 두뇌 구조도 다르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그레이 책에 보면은 조금 전에 남자는 인정하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이 베푸는 만큼의 사랑을 자신이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대화가 중요하다. 여자는 일을 멈추고 준비시키고 뒤로 미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사피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자는 요령 있게 피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전달하는 사디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은 여자, 이건 참고로 발신되어 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또 서로 부부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아요. 칭찬을 했는데 왜 칭찬을 이것도 오래된 책인데, 고래 쇼를 하는 이유가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잘 가지는 못하지만 고래가 그렇게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은 그 사육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 춤을 하면 잘 출 때마다 이 사료를 자꾸 주고 하니까 잘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잘 해야만 이렇게 고래도 춤을 추듯이 우리 인간도, 만물의 영장하는 인간도 바로 그러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특히 부부에게는, 그리고 자녀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칭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친절 얘기는 이거 안동병 이상인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사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한 15번 정도 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칭찬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우리 팀원들끼리도 서로 칭찬하는 그런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부란 원래 서로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정말 하나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줄기차게 이렇게 부부싸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부부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여기 다 나오는 얘기지만 주례사를 했지만 저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몇 점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100%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주례사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7계명, 아내의 7계명 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힘들어 도와주라, 칭찬해라, 맛있는 건 맛있게 드라, 아내의 편이 되어라, 뭐 기념일을 잘 챙겨라. 저는 이 중에 가장 많이 챙기는 것이, 기념일을 지금 결혼 34년 하면서 한 번도 걸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걸른 적이 없는데 이걸 항상 적어놓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고, 그다음에 칭찬, 이것도 좀 하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내, 또 여성의 경우에는 항상 이 남편이
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체면을 잘 세워주고.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우리 아까 결혼하는 우리 좀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이거 막상 쉽지는 않죠. 이거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뭐 저도 다자녀가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저는 사실 뭐 4명이 다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귀중한 열매를 이렇게 낳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아마 첫째, 둘째는 이제 그 88년생이고 90년생인데 셋째가 그 8년 뒤, 그러니까 1997년생이에요. 7년생이고 그다음에 넷째가 그 8년 뒤 2005년생입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은 어쨌든 더 이렇게 우리 이웃센터장님은 계획하셔서 그러지 뭐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상당히 자녀들이 많아서 좋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집은 이러한 자녀 교육을 사실은 대부분을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사람에게 맡겼고요. 저는 지금도 집사람에게 맡긴 것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때에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신앙과 밥상머리 교육을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융합이란 표현을 하지만 신앙과 밥상머리 교육의 융합이 정말 집사람이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 이야기인데요. 제 집사람하고 제 얘기인데 지금 이제 34주년 이제 됐는데 정말 제가 원래 서울에서 대학 다닐 적에는 집사람하고 서울서 만났는데요. 저 서울말을 썼습니다. 서울말 쓰고 그랬는데 제가 고향이 포항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말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포항말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상도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지 않은 그것이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천양빛을 감다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뭐 늙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포항시에 지난 뭐 감사 시리즈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개척해서 생활을 지금까지 이루고낸 그런 자녀들을 볼 적에 정말 감사하게 좀 아빠로서 뭘 했느냐 또 남편으로서 뭘 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믿음을 주자인데 가족에게 또 아내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거는 앞으로 제가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일리히의 안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전,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뒤에 29분의 작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금
경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같은 무증상처럼 그러한 것들이 한 300번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법칙 이런 이제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1대 29, 300은 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부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부부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또 부부 싸움은 뭐 우리나라는 칼로 물베기다. 뭐 칼로 물베기는 칼이 녹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부부 싸움을 또 개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부부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1대 29대 29대 3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갈등을 봉합 못하면은 이혼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통계적인 숫자를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을 봉합 못하면 이혼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인리 안전의 법칙에서 이것으로부터 부부에게 적용할 필요라기보다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건 아마 질문에 나올 것 같은데 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아마 이런 것들 나중에 물을 텐데 이거는 뭐 저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요즘 젊은 MZ 세대니까 젊은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을 생각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결혼한 게 31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뭐 무딘부시 총명보다 낫다는 둔필승총이라든가 마행처면 우역거란 말이 가는 곳은 소도 안 갈 수 있다. 타산지석이라고 해서 나머지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하면은 코너스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불홀심 이게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것은 황소걸음에서 좀 천천히 가자는 것이고 time and tide wait for 오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금도 이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처 수상이 얘기한 never give up. 그다음에 better late than never 그래서 아예 실천 안 한 거 늦게라도 실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은 이런 문장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저는 부부 관계 또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한동대학교에 와서 1995년대에 왔는데 제가 96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한동대학교 사회봉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유장춘 교수님이 계시는 상담사회복지학부도 제가 주창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랑일 뭔데 그 당시에 정말 이 학부가 이기복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걸 하면서 이 학부가 필요하다는 해서 상담사회복지하고 태동된 것이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점자라든가 수화 지금도 점자는 없었지만 수화 과목이 지금도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포항시 전체 이제 수화 이제 통역하는 친구 최재호라고 제 학생인데 지금 수화 통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행처면 우역거라고 제가 하는 것은 둔필수정 그래서 항상 적는 습관이 필요해. 무딘부시 총명하보다 많다는 일본 발명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는데 마행처면 우역거라는 것은 말이 가는 것은 소토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면 제가 조금 옛날에 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공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그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내 마음으로서는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마행처면 우역거라 이런 말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그때에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포항 같으면 포항에 저를 도와줘서 제가 지금 한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한동대학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일본에 7년 미국에 3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한동대에 와서 26년 동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항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봉사를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MBC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저기서 아마 무슨 이제 상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집안일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집사람에게 항상 빚진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8월 31일 되면은 정말 그래서 제가 매우 왜냐하면 밖에 일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항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집안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못해서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했고 그러나 또 지금까지 했던 봉사는 또 되갚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 제2막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여기 나오는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이 말씀을 언제나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그리고 출산, 기쁨 이러한 것들은 저는 부부가 34년 그렇게 뭐 많이 다른 사람들 사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부가 든든히 서야 된다. 부부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든든히 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 보면은 자녀들 간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문제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복지국가가 더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부가 저는 이제 부부가 먼저 가장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든든한 아까 나무라 그랬죠.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다름을 인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보통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보면은 우리가 정말 부부 싸움 하는 그걸 보면 아무것도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데 제가 툭 던진 말이 있어요. 집사람한테 부부 첫싸움 일본에서 이제 부부 첫싸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말을 막 이렇게 할 때 좀 덜 했는데 경상도 말 쓰다 보니 그때 그 당시에 조금 말이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아내에게 상처를 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은행일치라 얘기하지만 그런 은행일치에 준하는 그런 것이 부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하면은 그건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꼭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 하면은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적으려고는 이제 이학도 좀 적어서 이제 나중에 부부 싸움은 필요는 한데 뭐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쌓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을 대해서 서로가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저는 꼭 그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지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정말 해결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상당가는 아니지만 우리 분의 그 마음이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인제 지금 아마 어 저도 집사람하고 차이가 나이 차이가 제가 인제 57 년생이고 집사람은 인제 좀 저보다 나이 많이 어려요. 그래서 이 나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런 것 좀 맞추려고 하는데도 쪼끔 성격도 차이 나요. 인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테니스, 탁구를 열심히 칩니다. 저는 수비형이고 우리 집사람은 공격형이에요. 성격도 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분의 인제 부모님께서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요즘 인제 갱년기거든요. 갱년기라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제 갱년기의 마음을 저는 이제 말로만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래서 집사람이 인제 얘기를 하고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해요. 갱년기 약을 인제 갱년기라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제 민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저도 인제 집사람에서 그런 면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도 이제 말로만 이해한다 하는데 그 이해하는 범위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아마 그런 마음을 인제 갖고 있을 적에는 아마 이제 엄마 아빠 따로 아마 이렇게 예 만나서 아마 얘기해 보는 것도 인제 그러면 인제 자식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남편 말을 안 들어도 그다음에 부인 말을 안 들어도 자식 말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엄마 아빠인데 '그런 말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인제 저도 인제 아까 고등학생 빼고는 다 이제 성인인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네 편 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보면 엄마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빠를 생각하는데 다 부모를 생각하는 면이 있죠. 그런 경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또 저도 인제 4 명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마 지금 아마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먼저 인제 엄마 아빠에게 본인이 다가가서 한번 이제 슬쩍 따로 인제 같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에게 따라 아빠에게 따라 한번 그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양육 방법이라는 게 저는 엄마 아빠가 요즘 부모들이 많이 너무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까 집사람에 다 맡겼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뭐 우리 유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희 집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 보라 좀 완전히 어떡하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자녀 4 명이 또 성격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예 해서 스스로 이렇게 기다려 주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딸은 인제 수원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지금 아까 현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동시통역 일본어 전공인 동시통역을 하다가 자녀가 둘이 생기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삼성에 다니다가 근데 이제 사회도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한 양육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정말 힘은 들죠. 그런 것들을 부부 관계에서 잘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별한 어 교육 방법은 없고 열심히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는 거. 예. 그것이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뭐 학원을 갔다든가 이런 것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홈스쿨링이 좋아요. 저는 홈스쿨링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저는 홈스쿨링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과 노하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가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 정말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이라겠나요? 솔선수범과 은행일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제 요한복음 15장 5 절을 정말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분이 야 이제 포도가 제가 근데 인제 사이언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잠시 비유를 하자면은 이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밑에 있는 양분들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호르몬들이 이렇게 해서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뭐냐? 믿음. 저는 말씀을 생각해요. 어쨌든 그것들이 잘해서 이런 것들 가서 그래야만이 영양분이 많아야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열매도 맺고 이렇듯이 저는 아이들이 그만큼 우리가 부모 잣대에서 자꾸 보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지만 그러나 아이들만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분위기를 만들어주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양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주위 친구라든가 다양한 그것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과 밥상머리 교육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서 해주는데 우리 첫째, 둘째는 집사람이 정말 완벽주의자, 깔끔하게 집안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창기 처음에는 이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정말 힘들게 먹었던 적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아마 어쨌든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질문한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것들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해줬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정교육을 저보다 집사람이 더 이렇게 가정교육이 더 잘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일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우아하다 좀 이렇게 좀 이제 폴라이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도연기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깜빵 뵙고 갔다 왔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그런저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가난에서 굴려서 벗어나지 못해서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어,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참 현미 아들 많이 못해줬죠. 지금도 항상 미안한 마음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자녀들이 이해해주고 하니까 좀 나은데 밖에서 보면은 대학 교수로서 뿌듯하게 잘 살 것이다, 잘 해줄 것이다
돈을 풍부하게 줄 것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 종씨 조지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있죠. 정말 그게 참 힘들죠. 부부가 일단은 부부가 저는 생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부부가 그런 것을 먼저 정말 얘기하지 않으면 왜냐면 너무 어려우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따지기 전에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부부가 얘기를 잘해서 그것이 이제 서로가 설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막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어? 그러면 자녀 교육비는 어쩔래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자꾸 이제 진전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잘 이제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가면은 왜냐하면 부부가 금실이 좋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고 자녀에게 가면 이웃에게 가고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것을 비춰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좀 일찍 결혼할 적에는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이제 좀 서운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이제 그때 나중에 알고 그때는 처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위에 또 이제 친구들 보면은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간 건지 못 가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어서 정말 그때 사위인데 딸인데 고맙다 생각이 들었고요. 사위하고 얘기를 해보니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발견해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제 이공계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동아리에서 하는 그런 제가 이제 로봇인가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해서 반도체 회사에 갔는데 전공에서보다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가 최고가 된 거예요. 최고가 되어서 이제 삼성에 이제 우리 한동네 같은 LG 챌린지에 가서 이렇게 우승하며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 들어간 건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들었고 하여튼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답변이 될랑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아까 좀 들었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제 얘기를 한 얘기 주었을 텐데 지금 90년생이에요. 90년생 같으면 34살이죠. 90년생 31인가? 우리나라에 32이죠. 보통 이제 제가 31살에 갔으니까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갈락한지 안 갈락한지 아직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장가 안 가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없고 서울에 다 가끔 내려오면은 지난번에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묻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묻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 살살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뭐 문제라기보다 막내가 이제 농담을 그랬습니다. 아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위하고 아들인데 얘기했어요. 큰딸인데 야, 막내 지금 17살인데 17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잘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열심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운동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있는데 첫눈에 반한 글쎄요. 저는 아 믿음이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가야 된다.
믿음을 주는 사람. 예. 믿음을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장남이었는데 장남이었는데 지금 장남이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장남이었는데 집사람은 거의 끝이에요. 끝인데 근데 모든 일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믿음을 준 사람, 둘째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 뭐 믿음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소통을 잘 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앙은 물론이겠죠. 그죠? 하여튼 그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신앙은 물론이거나 하여튼 믿음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 한 가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죠? 상상에 맡겨도 되죠. 그죠? 예,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부부 싸움 시리즈, 제가 이걸 꼭 책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크리스찬은 아니든 간에 이 사회를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요즘 모르겠지만 34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떠나서 어쨌든 싸우긴 싸우고 돼. 정말 하나님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참석하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거 말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100% 그러면 더영기 교수는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노력하는 중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제 1년 이제 270일 남았습니다. 정년 270일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월 10일 지나면 MBC에서 무슨 여러분 TV를 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고 포항의 빚진 자로서, 한동대학의 빚진 자로서, 또 아내에게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서 왜 빚졌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줬지만 그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봉사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사회봉사를 한 10년 동안 담당하면서 그 마음이 싹이 튼 거예요. 싹이 트서 제가 한동대학을 위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도연기가 또 인간답게도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횡설수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뭐 상담가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마음을 여러분이 전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자녀를 낳으시면서 수많은 자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한 20대를 거쳐간 그 자녀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신 이 학생들, 질문해 주신 이 학생들을 질문들이 계속 들어본 질문이실 거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되게 충분히 저희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삶이 또한 저희가 바라보고 또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사실은 저희 센터가 결혼 다출산 문화 운동센터인데 아이들을 많이 낳는 목적으로 세운 센터기보다 아이들이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센터로 학교 내 이렇게 센터에 지금도 현재 아이들을 낳고 나서 키우는 학생을 도와주고 있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다자녀를 낳으신 어떤 귀감이 되시고 또 모범이 되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